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테넷, 영화 테넷의 시간 역행하는 엔트로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엔트로피에 대해서 저도 이제 유튜브 채널들을 많이 참고를 하고 봤는데, 글쎄요, 이 엔트로피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채널이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거 왜냐면은 이 빅뱅과 우주 팽창이라는 이 키워드를 빼고 엔트로피를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아무도 이 빅뱅과 우주 팽창을 엔트로피 설명에 덧붙이는 채널이나 책들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 엔트로피가 무엇인지 제가 정확하게 제가 이해한 걸 기준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로피는 보통 이제 무질서도의 정도라고 하죠. 그리고 열역학 제2법칙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게 이게 이제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의 차이가 있어요. 엔트로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쉽게 말하면 엔트로피가 무질서도의 증가인데, 고립된 계에서의 무질서도는 항상 증가한다. 그래서 이 엔트로피 개념을 처음 정립한 사람이 클라지우스거든요. 그래서 열은 높은 곳에서 항상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절대로 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지 않는다. 외부 간섭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 차가운 것들을 데피기 위해서는 가스레인지나 그런 어떤 열을 가하면은 차가운 것도 뜨겁게 변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자연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떤 힘을 가했을 때, 운동을 가했을 때 차가운 것도 뜨겁게 변할 수는 있지만은, 아무런 간섭이 없는 상태, 자연 상태에서는 열이라는 거는 반드시 높은 곳에서 낮은 방향으로 흐른다. 그래서 이 엔트로피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키워드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방금처럼 이 열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러니까 방향성이죠. 방향성. 그러니까 열은 반드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한쪽 방향으로만 진행된다. 그래서 우리가 엔트로피 개념을 이해할 때는 이 방향성, 한쪽 방향성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고, 근데 이제 클라지우스는 딱 여기까지만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나온 과학자가 볼츠만이라는 과학자거든요. 이 클라지우스 다음에 볼츠만. 그러니까 클라지우스 거는 그렇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이제 볼츠만인데, 볼츠만은 그렇다면 열이라는 거는 도대체 어디서 생겨난 것일까? 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열이라는 게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우리가 이제 따져보기 위해서는 미시 영역까지 내려가야 돼요. 열도 결국엔 그러니까 입자들의 운동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입자들을 보면은 입자들은 진동을 해요. 그래서
입자들이 진동수가 높고 운동량이 많아지면은 이제 열이 생기는 거죠. 볼츠만은 이거를 이제 이해하기 시작한 거고, 그렇다면 입자들의 운동 상태가 이제 무질서도, 그러니까 엔트로피를 결정하게 한다. 근데 그것이 이제 확률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니까 통계역학을 이제 이때 정립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포토샵을 키면은 지금은 개념 정립을 하는 단계라서 뭐 더 중요한 건 이제 나중에 나올 텐데,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뭐야? 네. 근데 여기에 이렇게 덩그러니 입자가 입자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입자가 하나가 뭐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뭐 하나밖에 없다면은 뭐 이 공간 안에서만 입자가 하나가 움직이니까 우리가 질서 있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입자가 두 개고 그러면은 이렇게 막 서로 막 움직이겠죠. 그리고 입자가 많다면은 막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입자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지 멋대로 움직이죠. 근데 이 더 넓어지면은 공간이 더 넓어지면은 입자들이 운동할 수 있는 위치 방향성이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입자들은 더 많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 입자들이 어 이렇게 무질서하게 막 운동을 해요. 그리고 공간이 늘어나면은 공간이 늘어나면은 이 입자들이 위치할 수 있는 이 무질서한 정도들이 더 심해져요. 지네들 멋대로 막 움직이겠죠. 입자들이 한순간에 막 한쪽으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정돈되게 할 수 있는 확률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입자의 개수가 많아지면 공간이 커지면 입자들이 위치하는 운동 위치하는 방향 운동들이 운동 방향들이 어, 무질서해진다. 네. 라는 게 이제 볼츠만이 그 말한 확률적인 무질서도를 얘기하는 거죠. 엔트로피.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에 입자들이 요 한쪽으로 이렇게 몰릴 확률보다는 입자들이 이쪽 방향으로 계속, 그러니까 요쪽이나 요쪽에 몰릴 확률은 거의 없단 얘기죠. 그러니까 입자들은 항상 요 주변에서 요렇게 왔다 갔다 하겠지. 한쪽 끝에 몰려가지고 아주 정돈되게 질서 있게 그렇게 갑자기 변할 확률은 완전히 극히 적다는 얘기죠. 그래서 입자들이 개수가 많아지고 공간이 넓어지면 입자들이 질서 있게 한쪽 방향으로 몰리는 건 확률적으로 아주 많이 낮다. 네. 그래서 이 열이라는 거는
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거는 이 방향성을 나타내는데, 그 방향성은 바로 이 확률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입자들이 어, 이 수많은 입자들이 한 번에 어떤 특정 공간 방향으로 질서 있게 정동된 확률은 없다는 얘기죠.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그 확률이 아주 낮다. 뭐, 막, 물론, 개수가 더 많아지고, 공간이 더 넓어지면, 입자들이 질서 있게 한쪽 방향으로 몰리는 경우의 수는 점점 더 낮아지죠. 네,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질서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엔트로피는 이제 최종적으로 이런 입자들의 무질서도한 이 확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빅뱅 우주 팽창이 왜 중요하냐면은, 처음에는 요렇게, 요게 점이에요. 빅뱅 시작전. 네. 아주 작은 점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응축된 상태. 네. 빅뱅 시작 전에는 점 하나에서 갑자기 어느 순간에 빵 하고 터지면서, 빵 하고 터지면서 갑자기 이 우주가 이렇게 팽창하기 시작한 거예요. 점점 팽창. 네. 가속 팽창. 이런 우주가 이렇게 갑자기 빵 하고 터지면서 공간이 점점 넓어지면서 입자들이 한 곳에 점 하나로 뭉쳐, 그 수많은 입자들이 점 하나에서 질서 있게 뭉쳐, 그러니까 빅뱅 시작 전 우주 초기에는 점 하나에 아주 작은 점 하나에 엄청난 에너지와 수많은 입자들이 질서 있게 응축되어 있었다. 하지만 빅뱅이 빵 하고 터지면서 이런 입자들이 우주가 가속 팽창하면서 쏟아져 나온 거죠.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도 우리 우주는 아직도 가속 팽창을 하고 있다. 어떤 속도로? 빛보다 빠른 속도로 팽창 중이죠. 네. 그러니까 이 우주는 아직도 계속해서 팽창을 하고 있고, 이런 입자들은 초기에 질서 있는 상태에서 우주가 팽창하면서 점점 그 우주 공간으로 팽창되면은 입자들이 점점 더 무질서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고리계의 엔트로피는 항상 무조건 증가한다 라는 게 엔트로피 법칙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무질서한 정도가 외부 개하고 상호 교환하지 않는 이상 이 우리 개는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입자들이 계속해서 가속 팽창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속 팽창하는 공간에 따라서 입자들이 무질서하게 계속 움직인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이 무질서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든 것들이 입자로 구성되어 있죠. 사람의 몸을 보더라도 1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100조 개의 세포는 다시 분자로 이루어져 있고 이 분자는 다시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이러한 원자들은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 그리고 쿼크 등으로 계속해서 양자 수준으로 이어진다. 그러면은 우리 인간의 몸의 어떤 세포 구성만 보더라도 100조 개의 세포를 다시 분자 그리고 원자, 양성자, 중성자, 쿼크까지 나누면은 최종 양자 입자들의 개수를 따지면은 이거는 100조 개 곱하기 100조도 훨씬 넘겠죠. 상상 이상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들은 계속해서 변화해요. 늙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 몸이 역행하기, 그러니까 우리 몸이 젊어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늙어가고 있죠. 근데 이 늙어가는 몸을 젊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 엄청나게 이 수많은 이 양자 단위의 이 입자들까지 모조리 다 확률을 따져가지고 원래 상태로 입자들이 이렇게 무질서하게 움직였던 것들을 원래 상태로 돌려야 돼요. 근데 그런 입자들이 원래 상태로 정돈될 확률은 극히 드물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우리가 뭔가 이렇게 그게 바로 이제 맥스웰의 도깨비라는 이제 그 가설이 있는데 어떠한 도깨비라는 존재가 그 악마의 도깨비인가? 네. 그런 존재가 모든 입자들의 운동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은 그거를 자기가 분리를 한다. 뭐 이 높은 진동을 갖고 있는 뭐 입자, 낮은 진동을 갖고 있는 입자, 뭐 이런 식으로 분리를 시키면은 정리정돈이 되겠죠. 만약에 이런 게 있다면은. 그래서 이 정리하기가 어렵네. 그래서 일단은 다시 넘어가서 이 방향성은 시간을 의미하죠. 우리가 시간이란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은 시간은 변화의 흐름이다. 방금처럼 우리 몸은 늙어요. 늙는 거는 이 수많은 세포들이 이 세포는 다시 분자, 원자, 쿼크, 양자 수준까지 이제 내려온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수많은 입자들이 무질서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 몸은 점점 무질서하게 변해가고 결국은 이제 세포가 어떤 늙고 죽는다는 개념은 무질서해진다는 얘기예요. 네. 그게 이제 변화의
오늘은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지? 네, 이게 복잡하게 설명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복잡하게 설명하면 잘 모르는 건데, 저는 분명히 잘 이해를 하고 있는데, 설명을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다시 넘어가면은, 시간이란 무엇인가? 왜냐면은, 테넷의 시간 역행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테넷에서는 국소적 엔트로피 감소가 일어나요. 어떤 총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테넷에서는 인버저된 어떤 무기나 장소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거꾸로. 이게 이제 특정 어떤 국소적으로 어떤 특정 엔트로피를 감소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거죠. 우리가 엄청난 양자 컴퓨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엄청난 양자 컴퓨터가 이 맥스웰의 악마의 도깨비가 이제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엄청난 양자 컴퓨터가 인간 몸까지 따지면은 너무 이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총 정도, 예, 그러니까 권총, 예, 이 정도의 어떤 양자화되어 있는 입자들의 개수, 확률적 어떤 그러니까 개수를 분석하고 그걸 계산하고 할 때 이제 빅데이터죠. 이 수많은 엄청난 빅데이터를 이 양자 컴퓨터가 분석을 해서 이 권총에 있는 그 양자화되어 있는 입자들을 우리가 그 무질서해지는 거를 순간적으로 원래의 상태로 그러니까 질서 있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에 대한 어떤 정보가 있다면은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인버저된 무기를 만든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뭐 기술적인 거는 잘 모르겠죠.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긴 해요. 왜냐면은 아까 얘기한 볼츠만의 이 확률적으로 일어난다는 이 통계역학에서는 그래서 볼츠만이 그 당시에서는 볼츠만의 그 확률적으로 엔트로피가 일어난다는 해석은 볼츠만이 살던 당시에서는 욕먹고 손가락질 받고 그랬대요. 무슨 열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게 어떻게 확률적이고 시간이 어떻게 확률적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냐. 그러면은 그 반대의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지 않냐. 이런 이제 뭐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볼츠만이 인정을 받지 못해서 되게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에는 볼츠만이 자살했대요. 하지만 볼츠만이 맞았던 거죠. 네. 입자들이 확률적으로 이렇게 엔트로피가 무질서도가 증가한다. 네. 근데 이제 그 다시 넘어가서 또 그러니까 인버저된 무기나 장소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시간을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없어요. 시간은 사실은 없어요. 하지만 상대적인 것들의 변화의 흐름을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로 느끼는 것 뿐이죠. 그래서 시간은 사실 그러니까 시간뿐만이 아니라 이 현상계의 모든 현상들이 독립적으로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용어가 괜히 나온 게 아니거든요.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다. 예, 그러니까 공하다 뭐 이런 얘긴데 아무튼 다시 또 넘어가서 그래서
시간은 없어요, 사실은. 하지만 이 시간이라는 게 뭐냐라고 우리가 따졌을 때, 어, 방금처럼 우리 몸이 늙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흘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늙었던 나는 과거고, 그러니까 그 젊었던 나는 과거고, 늙었던 나는 미래다. 현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면은 우리는 다시 젊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한 번 입자들이, 어, 그러니까 이 빅뱅이 터지고 이렇게 작은 빅뱅이 이렇게 점점 가속 팽창하고 있잖아요. 근데 입자들이 다시 원래 상태로 여기 점 하나로 다시 모일 수 있을까요? 그 수많은 입자들이 그 엄청난 공간 속에서 없어요.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그래서 범우주적으로 보면 어, 이 우주라는 공간과 이 우주 안에 포함된 입자의 개수들이 상상 이상으로 너무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모조리 정확히 계산하고 그걸 분석할 수 있을 만한 기술력은 현재로서는 불가능에 가깝다. 하지만 완벽한 불가능은 아니다. 예를 들면은 이 우주라는 전체 공간의 모든 시간을 거꾸로 돌리기 위해서는 확률적으로 막 이 정도 수준 이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곱까지 들어갔으니까 말도 안 되는, 여기는 뭐 제곱이면은 뭐 이렇게 해줘야 되나? 예.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확률이기 때문에 범우주적으로 보면은 이 우주 전체의 시간을 거꾸로 역행하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테넷에서는 국소적으로 엔트로피 감소가 일어나죠. 어, 그러니까 지금의, 그러니까 국소적 엔트로피 감소도 어떠한 사물의 그 양자들의 입자 개수를 모조리 그러니까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도, 파악하고 운동을 어, 확률적으로 계산하는 게 현대에서도 지금은 불가능이다. 근데 이제 나중에 과학 기술이 어떤 양자 컴퓨터가 나오고 뭐 빅데이터 분석이나 여러 가지 기술들이 좋아지면은 국소적 엔트로피 정도는 감소시키는 게 가능하다. 나중에 양자 컴퓨터가 이제 일상화되고 더 좋은 기술과 과학 기술이 문명이 좋아지면 국소적 엔트로피 감소 정도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긴 하다. 예. 이론적으로 가능하고 그걸 이제 어떻게 기술적으로 그렇게 만드느냐는 나중에 이제 뭐 기술적인 문제겠죠. 네. 정리를 하면은 이 테넷의 시간 역행, 이제 엔트로피가 과연 무엇인가를 이제 제가 따졌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방향성이라는 거는 시간의 방향성하고 같다. 이 시간이라는 건 변화의 흐름이기 때문이다. 네. 그 두 번째는 이제 엔트로피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키워드 또 뭐가 있죠? 무질서도의 증가, 그리고 확률. 네. 입자와 공간의 공간이 미치는
영향. 네, 그 확률. 네 번째는 여력학 법칙.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상대성 이론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빅뱅 이론 이런 것들은 이론이에요. 근데 여력학 제2법칙은 법칙이에요. 법칙. 이론이 아니란 얘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력학 제2법칙을 거스를 수 있는 법칙은 존재할 수 없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양자 세계에서는 불가능이라는 거는 없죠. 확률만 존재할 뿐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거의 불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는 얘기를 이제 해야겠죠. 그래서 시간을 거꾸로 돌린다 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테넷을 국소적으로 엔트로피를 감소시킬 수 있다 라는 건데, 글쎄 영화를 저도 조금 봤는데 뭐 보다가 잠들고 보다가 잠들고 막 이렇게 막 재밌진 않은 것 같아요. 뭐 네, 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도 사실 이 국소적으로 엔트로피라는 게 시간하고 상관성이 있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엔트로피를 감소시키면은 시간이 거꾸로 흐를 수 있다라는 거는 이론적으로는 본인도 알고 있지만, 이거를 영화화 시켰을 때 현실로서 우리가 현실감이 없어요. 시간이 거꾸로 흐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이 없거든요.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거를 영화로 만들다 보니까 뭔가 영화가 뒤죽박죽 되는 것 같아요. 뭐 지금 저도 이 설명이 뒤죽박죽 되는 것처럼 뭐 본인도 그렇죠. 왜냐면은 이 엔트로피라는 게 미시적 수준까지 내려가면은 결국에는 양자 수준이거든요. 예.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그 가장 본질이고 근원적인 부분이 이제 엔트로피라서 그거를 이해하고 다루기가 상당히 까다롭겠죠. 그리고 전체 엔트로피 감소도 아니고 국소적 엔트로피 감소인데, 저도 이거 보면서 조금 이해가 안 갔던 게, 뭐 전체적으로 시간이 동일하게 거꾸로 흐른다면은 뭐 나 위에도 똑같이 거꾸로 흐르니까 이해할 수 있겠는데, 어떤 특정 부분만 거꾸로 흐르면은 그 뭔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겠죠. 예, 그래서 저도 영화 보면서 아니 시간이 전체적으로 거꾸로 흐르는 게 아니라 그냥 부분적으로만 엔트로피 감소가 일어나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게 그냥 상상의 영역이지, 이거를 이해하기는 아직은 힘들죠. 이게 시간이 거꾸로 흐른다는 거에 대해서. 네. 근데 이론이 되면 가능하다. 네. 결국엔 시간의 문제고 기술의 문제일 뿐이다. 네. 어차피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은 모든 거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어떤 변화의 흐름을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로 느끼는 거고, 이 과거, 현재, 미래라는 거는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들이 이루는 거는 결국은 입자들이고, 이 입자들을 모든 운동량과 위치값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면은 확률적으로 엔트로피를 감소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엔트로피 역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시간 역행. 제가 설명을 더 할 게 있나?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클라지우스보다는 볼츠만이 이제 볼츠만의 엔트로피가 더 정리를 잘한 엔트로피 개념이란 얘기죠. 네. 그리고 이 우주의 빅뱅 폭발과 우주가 가속 팽창하고 있는 이 원인,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빅뱅 폭발과 우주가 현재도 가속 팽창
중이라는 것. 근데 이제 우리가 범우주적으로 보는 시점과 국소적으로 엔트로피를 감소시키는 거는 뭐 우주가 가속 팽창 중인 거는 크게 상관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범우주적으로 모든 시간을 거꾸로 바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특정 부분만 바꾸는 거기 때문에 뭐 우주의 가속 팽창은 특정 부분에고는 거의 뭐 연관성이 크게 없겠죠. 확률적으로 계산을 하면은 그러니까 모든 건 다 확률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빅뱅 초기에는 모든 것들이 질서 정연한 상태였지만 빅뱅 폭발하면서 우주가 가속 팽창하면서 우리 우주는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고 있다. 이 우주가 지금 팽창하고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우주가 팽창하는 게 아니라 우주가 수축한다면 이때부터는 엔트로피 감소가 일어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과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우리가 우주가 그러니까 소멸하는 우주 종말 시나리오를 몇 가지 보고 있는데 우리가 풍선을 불다 보면은 이 풍선이 계속 불면은 팽창하잖아요. 하지만 풍선을 계속 불다 보면은 풍선이 언젠가는 빵 하고 터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우주가 계속 팽창하다가 우주가 뭐 폭발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나리오도 있고 또는 우주가 팽창하다가 점점 팽창을 멈추고 그러니까 우리가 풍선을 다 불어놓고 나서 냅두면은 풍선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쪼그라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우주가 나중에는 수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가설도 나오고 있어요. 그게 이제 빅프리즈 건데 그래서 우주가 점점 팽창하다가 감소를 한다면은 이 엔트로피가 그러니까 이 입자들이 무질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입자들이 공간이 수축을 한다면은 입자들이 점점 무질서한 정도가 조금씩 줄어들고 결국에는 우주가 팽창하다가 다시 작은 점 하나로 수축이 된다면 입자들은 아주 질서 정연해질 것이다. 하지만 우주가 팽창하다가 점 하나로 줄어들게 되면 우리도 없겠죠. 그때는 모든 게 그래서 이렇게 돼도 웃긴 거죠. 이거는 이제 우주 종말이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 방향성이라는 거는 우주 팽창하고 빅뱅하고 연관이 있다는 얘기죠. 네. 왜 이 방향성이 생긴 거는 우주가 계속 한쪽 팽창을 계속 하고 수축을 하는 게 아니라 팽창을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팽창과 수축을 반복해서 하고 있다면은 방향성이라는 것도 절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은 우주는 감소를 수축을 하질 않아요. 계속 팽창하고 있어요. 그게 곧 어떠한 방향성을 가리킨다는 얘기고 그 방향성이라는 거는 모든 것들이 무질서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 무질서한 정도가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그 변화가 곧 우리가 인식할 때는 시간이라고 인식을 한다는 얘기죠. 네, 이게 바로 엔트로피라는 거예요. 무질서한 정도를 나타내는 그 척도, 엔트로피. 예. 그래서 오늘은 테넷의 시간 역행 엔트로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